부모와 자식은 결국 남이다.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인연의 강을 건너지만 그 강물은 결코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고. 부모와 자식은 같은 피를 나눴다. 하지만 각자의 인생은 따로 흘러간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다. 우리는 자식을 낳고 키운다. 밤새 깨어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플 때마다 가슴 졸이며 돌본다. 학교 보낼 때도 걱정이고 사회에 나갈 때도 불안하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키운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된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지만 자식은 그렇지 않다. 자식에겐 자식의 세계가 있다. 친구도 있고, 직장도 있고, 꿈도 있고, 고민도 있다. 부모가 겪어온 세상과 자식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르다. 부모 세대가 중요하게 여긴 것과 자식 세대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다르다. 예전에는 가족이 전부였다.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고 집안 어른 말씀이 곧 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자식들은 자기 삶을 살아간다.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한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 시대가 그렇게 바뀐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부모는 자식을 내 기준으로 본다. 내가 힘들게 키웠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식은 부모를 답답하게 느낀다. 왜 내 삶을 이해 못하나? 왜 자꾸 옛날 방식만 고집하나? 서로의 생각이 부딪힌다. 그렇게 갈등이 생긴다. 부모는 섭섭하고 자식은 숨이 막힌다. 둘 다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사랑이 서로를 아프게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다. 같은 피를 나눴다고 해서 모든 게 같을 순 없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다. 사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 특히 부모 입장에선 더 그렇다. 내가 낳고 키웠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싶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다. 부모님 말씀이 답답했고 내 방식대로 살고 싶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반대가 됐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고 자식이 우리를 답답해한다. 이게 삶의 순환이다. 강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 법정 스님 말씀처럼 인연의 강은 앞으로만 흐른다. 돌아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내 기준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다. 그저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피는 섞였지만 삶은 다르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한결 편해진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생긴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똑같이 느낄 순 없다. 함께 살아왔다고 해서 같은 길을 걸을 필요도 없다. 각자의 강을 건너며 서로를 응원해주면 된다.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 부모와 자식은 영원히 연결돼 있다. 하지만 그 연결이 서로를 올가매는 끈이 되어선 안 된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따뜻한 인연이어야 한다. 같은 피를 나눴기에 서로 다름을 존중할 수 있다. 함께했던 시간이 있기에 각자의 길을 응원할 수 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보자.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다른 가지로 뻗어나간 것이라고. 각자의 방향으로 자라는 게 서로에게 상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서로에 대한 미안함도 줄어들고 조금 더 편안한 관계가 된다. 피는 섞였지만 삶은 다르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서로를 진짜로 사랑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혜민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다. 기대하는 게 사랑이라고, 많이 바라는 게 관심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기대한다. 좋은 학교에 가길 바라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원한다. 결혼도 잘하고 손주도 낳아주길 기대한다. 이런 기대가 나쁜 건 아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게 부모의 본능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기대가 강요로 바뀔 때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다.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부모의 기대는 무겁다. 어깨가 짓눌린다. 숨이 막힌다. 좋은 대학 가야 한다는 압박, 안정된 직장 구해야 한다는 부담, 결혼해야 한다는 재촉, 손주 낳아야 한다는 기대. 이 모든 게 사랑이라지만 자식에겐 짐이 된다. 내 인생인데 왜 부모 뜻대로 살아야 하나? 반대로 자식도 기대한다. 부모가 나를 이해해 주길, 내 선택을 존중해 주길, 내 편이 되어 주길 바란다. 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다. 자식이 하는 선택이 불안하다. 내가 겪어본 세상이니까 더 나은 길을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자꾸 간섭한다. 그건 하지 말라고, 이건 이렇게 하라고, 옛날엔 이랬다고 말한다. 자식은 이걸 통제라고 느낀다. 부모는 이걸 사랑이라고 한다. 서로의 언어가 다른 것이다. 같은 행동을 다르게 해석한다. 효도도 마찬가지다. 부모는 효도를 기대한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당연히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식에겐 부담이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 하지만 내 삶도 버겁다. 직장 생활도 힘들고 내 가정도 챙겨야 한다. 부모는 섭섭하다. 왜 나를 챙기지 않나? 왜 전화 한 통 없나?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다. 자식은 미안하면서도 답답하다. 나도 바쁜데 왜 이해해주지 않나? 내가 효도 안 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서로 상처받는다. 부모는 외롭고 자식은 죄책감에 시달린다. 둘 다 힘들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다. 기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짜 사랑은 기대가 아니라 믿음이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는 것,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사랑이 식는 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산다고 효도가 아닌 건 아니다. 자식이 자기 길을 간다면 그걸 믿어주는 게 사랑이다. 부모가 자기 방식이 있다면 그걸 존중하는 게 효도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편해진다. 부모는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자식은 더 이상 짓눌리지 않는다. 간섭보다 지지가 필요하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내가 선택한 길이니 응원한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자식을 내 뜻대로 만드는 게 아니다.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게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다. 자식의 역할은 무엇일까? 부모의 모든 기대를 채우는 게 아니다. 내 방식대로 살되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완벽할 순 없다. 부모도 실수하고 자식도 부족하다. 그래도 괜찮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 된다. 내 기준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된다. 기대를 내려놓는 게 쉽지 않다. 오랫동안 품어온 마음이니까. 하지만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다. 부모는 생각해 보자. 내가 원하는 삶과 자식이 원하는 삶이 다르다는 걸. 내 기대가 자식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자식은 생각해 보자. 부모의 기대가 미움이 아니라 걱정이라는 걸. 서툴지만 사랑이라는 걸. 기대는 사랑이 아니다. 하지만 기대 속에도 사랑이 담겨 있다. 그 사랑을 알아주되 기대에 얽매이지 않으면 된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진짜 사랑 아닐까? 내 뜻대로 안 돼도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말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기대 대신 믿음이 있다면, 간섭 대신 지지가 있다면 그 관계는 훨씬 건강해진다. 서로를 올가매지 않고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면 비로소 진짜 사랑이 보인다. 혜민 스님 말씀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다. 그걸 기억하면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다. 기대를 내려놓고 믿음을 선택하자. 그게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랑이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낼 수 있는 마음이라고.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내가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 말 속엔 사랑이 담겨 있다. 하지만 동시에 집착도 있다. 내가 해준 게 많으니 넌 나를 떠나면 안 된다는 마음. 넌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생각. 정말 그럴까? 자식은 부모 없이 못 살까? 아니다. 자식은 언젠가 떠나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뱃속에 있다가 나왔고, 품에 안겨 있다가 걸었고, 손을 잡고 있다가 혼자 뛰었다. 자식은 계속 부모를 떠난다.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사회에 나간다.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자식이 자라서 독립하는 것이다. 부모를 버리는 게 아니다. 하지만 부모는 불안하다. 자식이 멀어지는 게 두렵다. 내 곁을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사나? 그래서 붙잡으려 한다. 자주 전화하고, 자주 오라고 하고, 자주 챙기려 한다. 처음엔 자식도 따라준다. 부모 마음을 아니까 전화도 받고 집에도 간다.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진다. 내 시간도 없고 내 생활도 바쁜데 부모가 자꾸 요구한다. 부모는 섭섭하다. 전화해도 바쁘다 하고 오라 해도 핑계를 댄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여기서 미련이 생긴다. 어렸을 때 그 아이는 어디 갔나? 나만 따르던 그때가 그립다.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순 없을까?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 자식은 이미 자랐다. 이제는 자기 삶이 있다. 부모 품이 전부가 아니다. 미련을 놓지 못하면 그게 집착이 된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나를 외면하나? 자식은 외면하는 게 아니다. 그저 자기 길을 가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는 그렇게 느낀다. 배신당한 것 같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뭘까?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식을 내 소유물로 보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이다. 놓아준다는 게 쉽지 않다. 평생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쉽게 놓나? 손에서 떼면 불안하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자식을 왜 키웠나? 내 곁에 평생 두려고 키운 건 아니지 않나? 자식이 잘 살길 바라서, 행복하길 바라서 키운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놓아줘야 한다. 자식이 자기 삶을 살 수 있게, 자유롭게 날 수 있게 뒤에서 응원해줘야 한다. 새가 날아가는 걸 보자. 어미 새는 새끼를 키운다. 먹이를 물어다 주고 날개짓을 가르친다. 그러다 어느 날 새끼를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 새끼는 떨어질까 두렵지만 날개를 펼치고 난다. 어미 새는 지켜본다. 새끼가 날아가는 걸, 돌아오지 않아도 그게 자연스럽다는 걸 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식을 키워서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다. 내 품에만 두는 게 아니다. 놓아주는 게 사랑이다. 자식이 떠날 수 있게,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허락하는 것이다. 물론 외롭다. 자식이 멀어지면 집은 텅 빈 것 같다. 마음도 허전하다. 하지만 그게 부모의 숙명이다. 자식은 언젠가 떠난다.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한다. 미련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관계를 망친다. 자식을 올가매고 서로를 힘들게 한다. 내가 키웠다는 말, 그 말엔 은혜를 베풀었으니 갚으라는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사랑은 거래가 아니다. 자식을 키운 건 보답받으려고가 아니었다. 그냥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보자. 내가 키웠으니 다행이다. 자식이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놓아주는 것, 그게 부모의 마지막 사랑이다. 자식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다. 김수환 추기경 말씀처럼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다. 떠나보낼 수 있는 마음,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자식이 멀리 가도 그건 떠나는 게 아니다. 자기 삶을 사는 것이다. 그걸 축복해줘야 한다. 부모는 뒤에 남는다. 외롭고 허전하지만 그게 부모의 자리다. 앞에서 끌지 말고 뒤에서 밀어줘야 한다. 미련을 버리자. 집착을 놓자.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세상에 온 독립된 존재다. 잠시 내 품에 있다가 제 길을 가는 것이다. 그걸 인정하고 웃으며 보내주자. 그게 자식을 위한 길이고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미련 없이 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자식을 놓아주는 것, 그게 부모가 배워야 할 마지막 사랑의 방법이다. 어렵지만 꼭 필요한 그런 사랑 말이다. 유시민 작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나와 다른 하나의 세계를 존중한다는 일이라고. 부모는 가끔 착각한다. 자식이 나와 비슷할 거라고. 내 피를 받았으니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식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겉모습은 닮았을지 몰라도 속은 전혀 다를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자식도 좋아할 거란 착각. 내가 잘했던 방식이 자식에게도 맞을 거란 착각. 이런 착각이 문제를 만든다. 부모는 자식에게 강요한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라.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했으니 너도 공부해야 한다. 나는 이 직업이 좋았으니 너도 이 길로 가라.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나는 부모와 다른 사람이다.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다. 부모는 책 읽기를 좋아했지만 나는 그림 그리기가 좋다. 부모는 안정된 직장을 원했지만 나는 자유로운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 그냥 다른 것이다. 하지만 부모는 이해 못한다. 왜 나와 다르냐고 묻는다. 부모는 자기 경험으로 말한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맞는 길이더라. 너도 내 말 들어라. 틀린 말은 아니다. 부모는 더 많이 살았고
더 많이 겪었다. 그래서 충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부모가 살던 시대와 자식이 사는 시대가 다르다. 부모 세대엔 안정이 최고였다. 공무원이나 대기업, 그게 성공의 기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자식 세대는 다양성을 중요하게 본다. 안정보다 자유를, 돈보다 의미를 찾는다.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다. 부모는 이걸 인정해야 한다. 내 방식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자식에게 자식의 길이 있다는 걸. 자식은 나의 연장선이 아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줄 존재도 아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간이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꿈이 있다. 내가 의사가 되고 싶었다고 자식도 의사가 되고 싶은 건 아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자식이 안정만 추구하는 건 아니다. 자식에겐 자식의 인생이 있다. 부모 인생을 대신 살아줄 그런 의무는 없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자식을 나와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다. 자식이 자기답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자식이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꿈꾸는 게 뭔지 관심 있게 지켜봐줘야 한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식의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 내가 보기엔 이상해도 자식에겐 의미 있을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와 정말 다르다.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돈 쓰는 방식도 다르다. 이걸 이해 못하면 갈등이 생긴다. 부모는 답답하고 자식은 억울하다. 생각해보자. 우리도 젊었을 때 부모 세대와 달랐다. 부모님이 이해 못하던 것들 우리는 당연하게 여겼다. 지금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겐 그들의 세계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문화가 있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가치가 있다. 그걸 틀렸다고 할 순 없다. 그냥 다른 것이다. 시대가 만든 차이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자. 나와 똑같이 만들려 하지 말자. 자식은 자식이다. 나의 복제본이 아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내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식이 자기 색깔을 찾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다. 때론 자식의 선택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 불안할 수도 있다. 걱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믿어줘야 한다. 자식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것도 배움이다. 부모가 깔아준 길만 걸으면 자식은 자기 길을 못 찾는다. 부모 그림자에 가려져 자기 모습을 잃는다. 자식이 자기답게 살 수 있게 자유를 줘야 한다. 실수할 자유, 도전할 자유, 선택할 자유. 그게 진짜 사랑이다. 내 뜻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식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유시민 작가 말씀처럼 아이를 키운다는 건 나와 다른 세계를 존중하는 일이다. 내 세계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내 분신도 아니다. 세상에 온 독립된 존재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존중하고 그걸 응원해주자. 자식이 나와 다르다는 게 슬픈 일이 아니다. 오히려 신비로운 일이다. 내 몸에서 나왔지만 나와 전혀 다른 사람? 그게 바로 생명의 신비다. 자식을 있는 그대로 보자. 내 기대를 투영하지 말고 자식 자체를 바라보자. 그럼 보인다. 내가 몰랐던 자식의 모습이. 나와 다르지만 아름다운 자식만의 빛깔이. 그걸 발견하는 순간 부모는 비로소 알게 된다. 자식이 나의 복제본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라는 걸. 정약용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부모를 섬김에 예를 다하면 그 마음이 곧 효라고. 효도란 말을 들으면 무겁게 느껴진다. 꼭 해야만 하는 것 같고 안 하면 나쁜 사람 같다. 부모 세대는 효도를 당연하게 여긴다. 나를 낳아준 은혜, 나를 키워준 수고, 이걸 갚는 게 효도라고 배웠다. 그래서 자식에게 기대한다. 나이 들면 모셔줄 거라고, 아프면 돌봐줄 거라고, 외로울 땐 찾아올 거라고. 하지만 요즘 자식들은 다르다. 효도를 의무로 느끼지 않는다. 부모가 원한다고 무조건 따를 수 없다. 자식도 자기 삶이 있다.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가정 꾸리느라 힘들고, 미래 준비하느라 정신없다. 부모 입장에선 서운하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왜 저러나. 효도가 뭔지도 모르나 싶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효도를 강요할 수 있을까? 해야 한다고 다그치면 진심이 담길까? 효도는 의무가 아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감사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려면 부모가 먼저 해줘야 할 게 있다. 사랑을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라. 이건 거래다. 사랑이 아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그 자체가 기쁨이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자식은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된다. 부모가 얼마나 애썼는지, 부모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이 들면서 깨닫는다. 그때 효도가 시작된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부모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 그게 진짜 효도다. 하지만 부모가 효도를 요구하면 이 마음이 사라진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건 효도가 아니라 의무다. 의무감으로 하는 일은 마음이 무겁다. 자식도 힘들고 부모도 기쁘지 않다. 받는 사람도 안다. 진심인지 아닌지, 억지로 하는 건지,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효도를 강요당한 자식은 점점 부모를 피하게 된다. 만나면 잔소리 듣고, 만나면 뭔가 요구당한다. 그러니 만나기가 싫다. 전화하기도 부담스럽다. 이렇게 관계가 멀어진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부모가 효도를 바라지 않으면 자식은 어떨까? 부담이 없으니 편하게 찾아갈 수 있다. 의무가 아니니 진심으로 챙기게 된다. 부모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오히려 자식은 더 많이 주고 싶어진다. 이게 사람 마음이다. 효도는 빚이 아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운 건 자식이 갚아야 할 빚이 아니다. 부모는 자식을 선택해서 낳았다. 자식은 태어나길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니 자식이 빚진 건 아니다. 물론 감사해야 한다. 키워준 은혜는 크다. 하지만 그게 의무가 되면 관계가 틀어진다. 효도를 바라지 말자. 그냥 자식이 잘 살길 바라자. 건강하길 바라고 행복하길 바라자.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 자식이 부모 곁에 없어도 자주 연락 안 해도 잘 살고 있으면 된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효도를 의무로 느끼지 말자. 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 할 수 있을 때 하면 된다. 작은 것도 효도다. 자주 전화하는 것, 안부 묻는 것, 가끔 찾아가는 것, 큰돈 들이는 것만 효도가 아니다. 함께 밥 먹는 것, 이야기 들어주는 것, 그것도 충분한 효도다. 부모가 원하는 건 사실 크지 않다. 자식이 건강하고 가끔 얼굴 보는 것, 그게 다다.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그냥 잊지 않고 가끔 생각해주면 된다. 효도는 형식이 아니다. 명절에 꼭 와야 하고 용돈 꼭 드려야 하고 그런 게 아니다. 진심이 담긴 작은 행동, 그게 진짜 효도다.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효도다. 정약용 선생 말씀처럼 예를 다한다는 건 격식을 차린다는 게 아니다. 정성을 다한다는 뜻이다. 마음을 다해 부모를 대하는 것,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것, 그게 효도의 본질이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하는 것. 부모는 효도를 요구하지 말자. 자식은 효도를 의무로 느끼지 말자. 서로 부담 갖지 말고 자연스럽게 사랑하자. 그럼 효도는 저절로 된다. 강요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가 자식을 믿어주면 효도는 자연스럽게 흐른다. 그게 건강한 관계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강요가 아니라 자발로 만들어지는 관계.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이 곧 효도다.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를 바라지 말고 자식의 행복을 바라자. 자식은 부모에게 의무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가가자. 그럼 효도는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된다. 부모도 자식도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자.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감사에서 시작된다. 그 감사가 있을 때 효도는 아름다워진다. 이어령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용서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고. 자식은 부모를 완벽하길 바란다.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하고 언제나 나를 이해해주고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길 원한다. 하지만 부모도 사람이다.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때론 화도 낸다. 어릴 땐 몰랐다. 부모는 완벽한 존재인 줄 알았다.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 줄 알았다. 하지만 자라면서 알게 된다. 부모도 부족하다는 걸, 실수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준다는 걸. 그때 실망한다. 왜 나를 이해 못하나? 왜 그렇게 말했나? 왜 그런 선택을 했나? 부모를 원망하게 된다.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좀 더 이해해줄 수 있었는데 왜 그러지 못했나? 어떤 자식은 평생 원망한다. 어린 시절 받은 상처, 청소년기 겪은 갈등, 어른이 돼서도 잊지 못한다. 부모가 미워진다.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나에게 상처만 줬다고. 하지만 생각해보자. 부모도 처음이었다. 부모 노릇을 배운 적 없다. 그냥 자식을 낳고 최선을 다해 키웠을 뿐이다. 부모도 불안했다.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늘 걱정이었다. 부모도 실수했다. 화내지 말아야 하는데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해해줘야 하는데 화부터 냈다. 나중에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힘들다. 미안하다 말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냥 넘어간다. 시간이 지나면 자식이 이해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한다. 자식은 기다린다. 사과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그게 듣고 싶다. 하지만 부모는 말하지 않는다. 부모도 자존심이 있고 부모도 체면이 있다. 쉽게 사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서로 마음이 멀어진다. 자식은 서운하고 부모는 답답하다. 여기서 필요한 게 뭘까? 부모도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모든 걸 다 잘하는 부모,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 부모도 자기 상처가 있다. 부모도 자기 한계가 있다.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부모의 부족함을 인정하자. 완벽하길 기대하지 말자. 그냥 부족한 인간으로 보자. 그럼 조금 이해가 된다.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부모도 자기 환경의 산물이다. 부모도 자기 시대를 살았다. 그 시대의 가치관으로 자식을 키웠다. 지금 보면 잘못된 것 같아도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 그걸 이해해줘야 한다. 물론 쉽지 않다. 받은 상처가 크면 용서하기 어렵다. 평생 안고 가는 아픔도 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자. 용서는 부모를 위한 게 아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이어령 선생 말씀처럼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원망을 놓아버리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부모를 미워하는 동안 가장 힘든 사람은 나다. 그 미움이 나를 묶어둔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용서한다고 부모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상처에 묶여 있지 않게 된다. 과거를 놓아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부모도 나이 들면서 깨닫는다. 내가 부족한 부모였다는 걸,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걸, 말로 표현하진 못해도 마음속으로 난다.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걸. 부모도 후회한다. 왜 그렇게 화를 냈나? 왜 더 안아주지 못했나? 왜 더 들어주지 못했나? 하지만 돌이킬 수 없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저 미안한 마음만 남는다. 자식이 먼저 다가가면 부모는 고맙다. 이해해줘서, 받아줘서,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부모로 봐줘서 감사하다. 부모와 자식 사이엔 완벽함이 필요 없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래도 함께하면 된다. 부모도 실수하는 인간이고 자식도 완벽하지 않다. 둘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다. 그 부족함을 받아들이면 관계가 편해진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든다. 부모를 신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자.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나를 낳고 키운 한 사람으로 보자. 그럼 이해가 된다.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용서는 의무가 아니다. 하지만 용서하면 내가 자유로워진다. 과거에 묶이지 않게 된다. 부모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상처를 인정하고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나를 위한 길이다. 부모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다. 부모도 인간이다. 완벽하지 않다. 실수도 많이 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걸 인정해주자. 그리고 나도 자유로워지자. 원망의 무게를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자. 부모의 부족함이 더 이상 나를 가두지 않게 용서로 나를 풀어주자. 그게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다. 조정래 작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길 위에서 피어야 진짜 아름답다고.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내기 힘들다. 어릴 때부터 함께 했는데 이제 멀어진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식이 결혼하고 다른 도시로 가고 바쁘다며 연락도 뜸해진다. 부모는 섭섭하다. 나를 버리는 건 아닐까? 나를 잊는 건 아닐까? 외로움이 밀려온다.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 보자.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다. 직장도 다녀야 하고 가정도 꾸려야 한다. 결혼하면
배우자가 생긴다. 아이가 생기면 더 바빠진다. 부모만 챙길 수 없다. 시간이 부족하다. 부모는 이걸 이해 못한다. 나를 키울 땐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자식은 왜 그러지 못하나? 하지만 시대가 다르다. 부모 세대는 가족이 전부였다. 부모 모시고 사는 게 당연했다. 지금은 다르다. 각자 독립해서 산다. 자기 가정을 우선한다. 그게 당연한 시대다. 자식이 떠난다고 배신하는 게 아니다. 그저 자기 삶을 사는 것이다. 새는 날개가 자라면 둥지를 떠난다. 그게 자연의 순리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식은 언젠가 독립한다. 부모 품을 떠나 자기 길을 간다. 그게 성장이다. 부모 곁에만 있으면 자식은 자라지 못한다. 자기 삶을 살지 못한다. 부모 그늘에 가려진다. 자식이 떠나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진다. 부모는 이걸 알아야 한다. 자식이 멀어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잘 자란 증거라는 걸. 자식을 잘 키웠으니 이제 홀로 설 수 있는 것이다. 부모가 없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부모의 성공이다. 자식을 의존적으로 키운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키운 것이다. 물론 외롭다. 자식이 곁에 없으면 집이 텅 빈 것 같다. 말 상대도 없다. 하지만 그게 자연스럽다. 자식은 영원히 부모 곁에 있을 수 없다.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 부모도 자기 삶이 있다. 자식만 바라보며 살 순 없다. 이제는 나를 돌아봐야 한다. 자식 키우느라 하지 못한 일들, 포기했던 취미들, 이제 할 때가 됐다.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찾아보자. 자식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 자식이 떠날 때 나도 무너진다. 그러면 안 된다. 자식은 자식 인생을 살고 나는 나 인생을 산다. 서로 응원하면서 각자의 길을 간다.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매일 볼 필요 없다. 매일 연락할 필요 없다. 서로 잘 지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괜찮다.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게 부모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부모 곁에 있어도 불행하면 의미 없다. 멀리 있어도 행복하면 그걸로 된다. 자식도 마찬가지다. 부모를 자주 못 봐도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 내 삶을 사는 게 부모를 버리는 게 아니다. 그게 정상이다. 부모도 원한다. 자식이 잘 사는 것을. 부모 걱정하지 말고 자기 삶에 충실하길. 조정래 작가 말씀처럼 자기 길 위에서 피어야 진짜 아름답다. 부모가 만든 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에서 꽃 피워야 한다. 그게 자식의 의무다. 부모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잘 사는 것. 부모는 뒤에서 지켜본다. 자식이 잘 걷는지, 넘어지진 않는지.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힘들면 위로해주고, 그렇게 뒤에서 응원한다. 자식은 앞으로 나아간다. 자기 길을 걸으며 자기 꽃을 피운다. 가끔 뒤돌아보며 부모에게 손 흔들고 잘 있냐고 묻는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항상 함께할 순 없어도 서로 생각하고 있으면 된다. 자식이 멀리 있어도 마음은 연결돼 있다. 보이지 않아도 항상 마음속에 있다. 부모는 믿어야 한다. 자식이 잘 살고 있다는 걸, 내가 없어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자식은 기억해야 한다. 멀리 있어도 부모는 늘 나를 생각한다는 걸, 응원하고 있다는 걸. 각자의 삶을 살되 서로를 잊지 않으면 된다.
그게 건강한 관계다. 자식은 자기 길을 가고 부모는 자기 삶을 산다. 서로 얽매이지 않으면서 서로를 아낀다. 그게 진짜 사랑이다. 붙잡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 자식이 날아갈 수 있게,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부모는 놓아줘야 한다. 그리고 자식은 날아간다. 부모가 만들어준 날개로 넓은 세상을 향해 가끔 돌아와 부모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본 세상을, 내가 느낀 것들을. 부모는 듣는다. 자식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한다. 부모 인생이 아니라 그게 자식의 권리이자 자식의 의무다. 부모는 응원한다. 자식이 자기 길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길. 조정래 작가 말씀처럼 자기 길 위에서 자기 색깔로 진짜 아름답게. 자식이 떠나는 건 이별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자식의 인생이 진짜로 시작되는 순간이다. 그걸 축복해주자. 멀리 있어도 괜찮다. 자주 못 봐도 괜찮다. 자식이 자기 길을 잘 걷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자식도 자기 인생을 산다. 그게 당연하고, 그게 아름답고, 그게 자연스럽다. 부모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해한다. 내가 키운 자식이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그게 부모가 바라던 진짜 모습이니까. 김수영 시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부모와 자식은 가까운 사이다.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집에서 살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결국 남이다. 다른 인격체이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다. 가족인데 무슨 남이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진실이다. 아무리 가까워도 완전히 하나가 될 순 없다.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다. 각자의 세계가 있다. 이걸 인정해야 한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공유할 순 없다. 모든 걸 이해할 순 없다.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고 서로 다른 경험을 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존중이 필요하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 그걸 내려놓아야 한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삶에 무조건 간섭할 권리는 없다.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건 아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이게 건강한 관계다. 가장 가까운 남, 그게 부모와 자식이다. 가깝지만 다르다. 사랑하지만 독립적이다. 사랑한다고 해서 소유할 순 없다. 사랑한다고 해서 통제할 순 없다. 진짜 사랑은 뭘까?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다. 자식의 선택을 믿어준다. 자식의 길을 응원한다. 자식은 부모를 챙긴다. 하지만 얽매이지 않는다. 내 삶도 살면서 부모도 생각한다. 이게 균형이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이 막힌다. 너무 멀면 서로 외롭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아끼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다. 매일 볼 필요 없다. 매일 연락할 필요 없다. 하지만 필요할 때 언제든 손 내밀 수 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기쁠 때 나눌 수 있고,
그런 관계면 충분하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의무만 있으면 안 된다. 진심이 있어야 한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게 진짜 관계다. 서로를 존중하면 강요가 사라진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내 선택을 믿는다고 말한다. 서로를 존중하면 부담이 사라진다. 꼭 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할 수 있을 때 한다. 그럼 관계가 편해진다. 만나도 편하고 헤어져도 편하다. 김수영 시인 말씀처럼 사랑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 자식이 내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다. 자식도 부모를 사랑한다. 부모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부모니까 소중하다. 이 사랑에 조건을 달지 말자. 이렇게 해줘야 사랑한다. 그런 거 없어야 한다. 그냥 사랑하면 된다. 아무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부모도 변해야 한다. 자식을 소유물로 보지 말고 독립된 인간으로 봐야 한다. 자식도 변해야 한다. 부모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존중해야 할 어른으로 봐야 한다. 서로 배려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 완벽할 순 없다. 실수도 하고 서운한 일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가족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오늘 서운했어도 내일 다시 웃을 수 있다. 어제 다퉜어도 오늘 화해할 수 있다. 그게 가족의 힘이다. 아무리 멀어져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 하지만 너무 의존하지 말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모든 걸 기대하지 말자.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세계가 있다. 그걸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남이기에 더 조심해야 한다. 가깝다고 함부로 하면 상처가 더 깊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그런 생각이 위험하다. 가족이기에 더 소중히 대해야 한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에게 선물이다.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감사한 존재다. 부모는 자식이 있어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자식은 부모가 있어서 세상에 올 수 있었다. 이 인연을 소중히 하자.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하게 여기자.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완벽하지 않지만 있어줘서 고맙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관계는 아름다워진다. 부모와 자식 가장 가까운 남. 하지만 가장 소중한 인연.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응원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자. 함께 있을 때도 떨어져 있을 때도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아끼자. 그게 진짜 가족이다. 피로 맺어진 인연을 사랑으로 이어가는 것. 강요가 아니라 존중으로. 집착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자. 결국 남이기에 더 소중하다. 당연하지 않기에 더 감사하다. 부모와 자식 가장 가까운 남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자.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내일도 함께.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마음은 늘 함께. 그게 진짜 가족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다. 부모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자.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아름답게